네, 오늘은 130페이지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과 부채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부채꼴은 원의 일부입니다. 원부터 살펴볼게요. 원은요, 평면 위에 한 점 O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선 일정한 점으로부터 이렇게 똑같은 거리, 이거를 이제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또 일정한 점으로부터, 여기가 바로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으로부터요, 이걸 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중심으로 쭉 선을 돌려요. 선을 이렇게 딱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쵸? 선을 이렇게 딱 돌리면 원이 딱 나오는데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항상 같은 거리, 즉 R만큼. 이 우리 R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지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지름을 이제 영어 R로 표현해요. 그쵸? 어떤 점이든 간에 원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만큼 거리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만큼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이 점들이 모여서, 점들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같은 거리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쭉 연결하니까 뭐가 된다? 바로 원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쵸?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중심이 필요하고요. L 점 O입니다. O는요, 영어 있는 origin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따온 거고요. 기원 이런 뜻입니다. 그쵸? 기원, 중점, 중심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원의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즉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임의의 한 점, 이 임의의 한 점은 그냥 우리 랜덤이라고 하죠. 임의의 한 점은 그냥 마음대로 본인이 위에 있는 점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골랐을 때 이 임의의 점들, 그 임의의 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그어봤자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으면 다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됩니다.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한다. 원 좀 이해가 되죠? 다시 중심이 있고요. 이 중심에서 우리 한 점, 아무거나 한 점, 그걸 임의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한 점을 쭉 연결해도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고요. 그렇죠? 호를 보겠습니다. 원 위에 두 점 A, B를 잡으면 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A, B로 잡으면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곡선으로 된 나누어진 부분을, 우리 두 부분을 각각 둘 다 호라고 불러요. 그쵸? 이걸 우리는 호 AB라고 표현하고요. 기호로는요, 여기 보시면 기호 이렇게 나오죠. 비교해야 될 게 선분은 바로 AB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하죠. 호는요,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바로 AB에서 곡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해줘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호라고 표현합니다. 호 AB.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호 AB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호 AB라고 한다면 둘 다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요, 우리 호 AB는 짧은 쪽의 호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긴 쪽을 나타낼 때는요, 그럼 긴 쪽이 나타날 때는 호 AB가 이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타낼 때는요, 호 AB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위에 있는 한 점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호 APB. 이렇게 긴 거는 어떻게 된다? 긴 호를 나타낼 때는 호 APB와 같이 그 호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서 나타내고요. 따라서 우리가 호라고 하는 것은 짧은 쪽의 호를 나타냅니다. 짧은 쪽. 그 다음에 원 위에 두 점 AB를 이은 선분을 현 AB라고. 현 AB를 쭉 가볼게요. 현 AB는요, 호가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 이렇게 곡선으로 나눠진 부분은 호 쭉 연결됩니다. 얘가 현입니다.
그쵸? 이렇게 쭉 연결해 주는 게 현, 이렇게 곡선으로 된 게 호, 짧은 쪽으로 말하죠. 그쵸? 됐으니까 기호로는 선분기호를 나타냅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선분 AB로 나타내고요. 현도 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현도는 원 안에서 그릴 수 있는 직선들을 다 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가장 긴 현,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우리는 그 원의 여기서부터 중심을 지나는 이 현 A를요 뭐라 부릅니까? 지름이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지름이다. 지름은 현이다. 지름은 현이다. 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원에서 가장 긴 현입니다. 그쵸? 다시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좌우로 대칭인데 위아래로 대칭인데 이 지름대 가장 길고 위아래 이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짧아지다가 길어지다가 짧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긴 게 바로 AE 지름일 때 가장 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지름은 현 중에 하나고요. 반원의 현입니다. 반원의 현. 그 현 중에서도 가장 긴 현이다. 그리고 현은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지름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할선을 보겠습니다. 한 직선이 원 O와 두 점 CD에서 만날 때, 그렇죠? 한 직선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뭡니까? CD에서 만날 때, 이 직선, 이건 직선이에요. 아까 얘는 선분이요. 끝이 있는 겁니다. 두 점 A, B가 이렇게 끝이라면요. 얘는 CD를 쭉 지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선과 현의 차이는 선분이냐, 직선이냐. 그렇죠? 그래서 선분이냐, 직선이냐, 얘가 바로 차이가 됩니다. 둘 다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는 똑같아요. 즉, 이 현은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누잖아요. 그쵸? 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선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누는 건 맞는데, 선분으로 나누냐, 직선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 직선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할선이라고 합니다. 선분으로 나누는 것을 직선으로 나누는 것은 할선이죠. 활골을 보겠습니다. 활골은요, 현과 호가 이렇게 같이 된 걸 활골이라고 불러요. 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볼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호죠. 이 호하고요, 이 현, 활같이 생겼죠. 여기 화살 이렇게 쓰면요. 이게 바로 활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호가 있고요. 이 현이 있죠. 얘도 뭐다? 이렇게 활 모양이다. 활골. 어렵지 않죠? 마지막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부채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호하고 현하고요. 부채꼴입니다. 그렇죠? 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호, 현, 부채꼴. 이게들이 가장 나오고요. 활선이나 활골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채꼴을 이루는 것은요. 부채꼴 보면요. 지금 얘랑 그다음 뭘로 이루어졌죠? 얘랑. 이걸 말로 하면 됩니다. 얘가 뭐였죠? 호 AB죠. 호와 두 개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채꼴. 부채꼴 다시 그릴게요. 부채 모양입니다. 이렇게 부채 모양이고요. 이렇게 생긴 게 부채꼴인데요. 부채꼴 다시 설명할게요. 부채꼴은 이 호, 그다음에 이 반지름 두 개로 이루어진 게 바로 부채꼴이다. 부채꼴에서 여기 있는 이 각을요,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AOB라고 써있죠. 여기를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부채꼴 AOB의 중심각이라고 한다. 그죠? 호 AB에 대한 중심각 또는 부채꼴 AOB의 중심각이라고 하고, 그죠? 호 AB를 각 AOB에 대한 호라고 한다. 다시 살펴보면요. 이 부채꼴을요, 이렇게 할 건데요.
얘를 뭐로 부른다고요? 중심각. 그쵸? 이 중심각에 대한 부채꼴 혹은 이 중심각에 대한 호 이렇게 명칭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반원은요. 반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반원은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와 현이 현 아까 지름도 현이라 했죠. 호와 현이 만나는 활골이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중심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뭡니까? 부채꼴입니다. 그래서 반호는 반지름에 의한 호와 반지름, 그쵸? 부채꼴. 얘는 호 하나에다가요. 반지름 2개 있으면 됩니다. 아이고. 됐죠? 활골은요. 현에다가요. 호 있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반호는 호도 있고 이 현도 있고요. 아까 지름 여기서는 지름이 되겠죠. 현이 지름이 되죠. 그 다음에 호 하나 있다가 반지름. 그래서 반호는 부채꼴이자 활꼴도 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사이는 어떠냐? 여기 보시면 점이 하나 있고 여기는 점이 2개 있고 점이 3개 있습니다. 길이가 하나, 2개고요. 하나, 둘, 셋. 몇 배가 된다는 거야? 중심각 크기가 2배가 되면 이게 똑같은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호의 길이와 넓이도 몇 개? 2배, 3배가 된다고요. 그쵸? 똑같은 이렇게 중심각이 같은 호들을 이렇게 부채꼴을 이어 붙이면요. 그쵸? 이 길이가 하나 있을 때 중심각이 하나일 때는 하나, 2개일 때는 몇 개? 2개, 3개일 때는 몇 개? 하나, 둘, 3개가 되죠. 그쵸? 그래서 1배, 2배, 3배가 되고요.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자 조각이요.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기 때문에 넓이가 2배, 3개가 생기기 때문에 넓이가 몇 배? 3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원 또는 합동인 두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은 호의 길이가 같다. 여기서 조건은 합동해야 돼요. 크기가 다르면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쵸? 크기가 이만한 거랑 같은 각을 이렇게 쪼개면요. 쪼개볼게요. 이렇게 같은 각을 이렇게 쪼개면요. 당연히 크기가 큰 게 더 깁니다. 넓이도 더 크고요. 그쵸?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합동인 원이어야 돼요. 둘이 서로 똑같아야 되고요. 서로 똑같은 원일 때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다. 2배, 3배, 4배 이렇게죠.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한다. 부채꼴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의 길이입니다. 넓이,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에요. 여기서 오답이 뭐냐면요.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현의 길이. 그죠? 여기 나왔습니다. 현의 길이 사이에 나왔는데요. 여기 중심각이 2배가 되면요. 이렇게 호의 길이는 2배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현의 길이는요. 2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의 길이는 따로따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AB 중심각이 2개일 때 현의 길이는 바로 얘가 됩니다. 다시 따로일 때는 AB, BC 이렇게 되는데요. 혼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길이가 짧아질까요? 안 될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바로 짧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래 현의 길이는 ABC에서 이렇게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AB, BC가 현의 길인데 얘들을 중심각이 이제 2배가 됐을 때는 뭐가 돼버린다고요? AC가 돼버린다고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 이유는요. 삼각형에서 이 두 변의 길이는 얘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AB의 길이의 합은요. 뭐가 더 크다? AC 한 변의 길이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 있을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을 때 보십시오. 삼각형 모양이 있을 때 이 두 변을 합하면 무조건 얘보다 깁니다. 따라서 원래는 현의 길이가 AB 더하기 BC가 돼야 되는데 2배가 되려면요. 근데 AC가 돼버려서 짧아졌다는 거. 그럼 2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선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거는 당연해요. 왜? 이 두 개가 둘이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동이기 때문에 AB하고 BC 길이는 똑같아요. 같은 중심각일 때. 근데 2배가 된다고 해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2배가 된다고 해서 2배가 되지 않아요. 즉, 현의 길이가 AB인데요. 중심각이 2배가 됐다고, AB인데 중심각이 2배가 되니까 AC가 됐어요. 2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짧아져 버렸다고요. 그렇죠? 합보다 짧아져요.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정비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배가 되면 이렇게 2배, 3배가 되면 3배가 된다. 우리 그래프에서 배웠죠. 1학기 때. 근데 지금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2배가 됐는데 중심각이 이렇게 2배가 됐는데도요. 얘는 현의 길이는 짧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딱 정리해 두십시오. 호는 중심각의 정비례, 현은 중심각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되고요. 얘는 뭐한다? 선생님 짧아진다. 그리고 이 삼각형 이게 현현인데 얘는 이만큼 되니까 짧아졌구나. 됐습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여기 나왔죠. 지금 삼각형 AOB하고 삼각형 BOC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AOB하고 BOC가요 합동이에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BOC, AOC 이렇게 됐죠. 합동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얘의 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으로 갔죠. 그죠? AO하고 OC가 뭐라고? 반지름으로 같아요. CO죠, CO. 그 다음에 여기 BO는 두 삼각형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끼인각이 같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SA 합성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뭡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AB하고 BC가 같다. 근데 맞죠?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합은 한 변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뭐한다?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큽니다. 작습니다. 나머지 한 변보다는 큽니다. 이게 삼각형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 AB하고 BC 여기서 보시면 AB하고 BC는요 여기 삼각형을 쭉 만들면 이 두 변의 길이는 AC 한 변의 길이보다 무조건 크다는 겁니다. AB하고 BC는 아까 뭐였죠? 둘이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EAB가 되고요. 그래서 원래 AC하고가 EAB가 돼야지 뭐합니까? 정비례의 관계인데요. 작아요, 작아. 그래서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호는 중심각에 정비례하지만 현은 중심각에 정비례하지 않는다.